찰리와 거대한 유리 엘리베이터. 7. 호텔 엘리베이터 안에 징그러운 괴물이. 조세핀 할머니의 비명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너무 심한 충격을 받아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져 버린 탓이다. 나머지 일행도 모두 돌처럼 굳어져 도무지 움직일 수가 없었다. 아니, 숨을 쉴 수도 없었다. 처음 비명소리가 들렸을 때 무슨 일인가 하고 획 돌아선 윙카씨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말문이 막혔다.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있던 괴물을 보고 기가 질린 윙카씨는 두 눈을 커다란 바퀴만하게 휘둥그레 뜬 채 못 박힌 듯 서서 괴물을 바라다 보기만 했다. 윙카씨 눈에 비친, 아니 모두의 눈에 비친 괴물은 뾰족한 쪽으로 균형을 잡아 세워놓은 거대한 달걀 모양이었다. 키는 제법 자란 사내 아이만 했고 초록색이 섞인 듯한 갈색 피부는 촉촉하니 윤기마저 흐르고 있었는데 온몸이 쭈글쭈글 주름투성이었다. 밑에서 4분의 3쯤 되는 곳은 몸에서 둘레가 가장 두툼했는데 그 중간쯤에 커다란 찻잔만한 눈이 달려 있었다. 흰자위 속에서 빨갛게 빛나는 눈동자는 처음 윙카씨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침대 옆에 있던 찰리와 조 할아버지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로 서서히 시선을 옮겨가기 시작했다. 그 눈길은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아기에 차 있었다. 몸에 달린 건 눈이 전부였다. 코나 입도 없고 귀도 없었기 때문에 별달리 말할 것이 없었다. 하지만 달걀 모양의 몸 안은 마치 끈끈한 액체로 가득 찬 듯 여기저기 조금씩 물컹물컹 불룩불룩 거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찰리는 갑자기 그 옆 엘리베이터 위에 충수를 나타내는 신호가 반짝거리는 걸 알아차렸다. 6, 5, 4, 3, 2, 로비. 누군가 또 내려오고 있다. 잠깐 동안이지만 온 주위가 찬물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문이 스르르 열렸다. 두 번째 엘리베이터 안에도 빨간색 눈이 달린 꿈틀거리는 쭈글쭈글한 거대한 초록빛 갈색 몸뚱이의 달걀 괴물이 있었던 것이다. 나머지 세대의 엘리베이터 문 위에서도 충수를 가리키는 신호가 반짝거렸다. 모두 아래층을 향하여 한층 한층 아래로. 잠시 후 한치의 차이도 없이 로비에 도착한 세 대의 엘리베이터 문이 동시에 스르르 열렸다. 5대의 엘리베이터 문이 모두 열렸다. 한 대에 한 마리씩 모두 5마리의 달걀 괴물. 5쌍이 번뜩이는 붉은 눈동자는 윙카씨를 비롯한 나머지 일행을 일제히 노려보고 있었다. 크기나 모양은 조금씩 달랐지만 5마리 모두 초록빛이 섞인 갈색의 쭈글쭈글한 피부는 끊임없이 꿈틀거리며 밑밥 뛰듯 불룩불룩 펄떡이고 있었다. 30초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무도 숨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옴짝달싹하지 않았다. 침묵으로 인해 분위기는 더욱 으스스해져 갔고 찰리는 살갗이 오글오글 졸아드는 느낌이 들었다. 그때 갑자기 왼쪽 끝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괴물이 모습을 바꾸기 시작했다. 몸뚱이가 점점 가늘어지면서 위로 쑥쑥 늘어나는데 곧 엘리베이터의 천장에 머리가 닿을 정도였다. 하지만 직선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왼쪽으로 비스듬히 구부러지고 있었는데 마치 뱀이 기어오르는 듯한 그 움직임은 이상하게도 우아한 느낌을 주었다. 괴물의 상체는 거기서 다시 방향을 틀어 아래쪽으로 반원을 그리며 휘어져 내려왔다. 아랫부분도 꼬리처럼 가늘게 길어지면서 바닥을 따라 왼쪽으로 꾸물꾸물 움직여갔다. 처음에는 달걀 모양이었던 몸이 이제는 길게 휜 몸체를 꼬리에 지탱하고선 뱀 모양이 되었다. 옆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괴물도 몸을 잡아내리기 시작했다. 아, 얼마나 징그럽고 끔찍한 광경인지. 두 번째 괴물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몸을 비비꼬기 시작했다. 균형을 잡아 몸을 세우고는 있었지만 꼬리에 중심을 두고 있지는 않았다. 그와 동시에 나머지 3마리도 몸을 잡아내리기 시작했다. 몸을 위로 잡아내려 점점 길고 가늘게 만들어서는 구부리고 비틀고 또다시 잡아내리고 몸을 휘었다 접었다 하면서 머리 쪽이나 꼬리 쪽으로 중심을 잡고 섰다. 이윽고 5마리가 동작을 멈추자 이런 모양이 되었다. 윙카씨가 소리쳤다. 도망치세요.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야 합니다. 조 할아버지와 찰리 그리고 버킷씨 부부처럼 그렇게 민첩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이제껏 본 적이 없었다. 모두 침대 위로 달려가 정신없이 침대를 밀기 시작했다. 윙카씨는 앞서가면서 소리를 쳤다. 도망쳐요, 도망쳐. 빨리 도망들 치세요. 정확히 10초 후 일행은 로비를 빠져나와 거대한 유리 엘리베이터 안에 돌아와 있었다. 윙카씨는 정신없이 이리저리 바삐 움직이며 미친 듯이 볼트를 풀고 단추를 눌러대기 시작했다.
그러자 순식간에 거대한 유리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더니 엘리베이터는 퉁기듯 우주호텔에서 떨어져 나왔다. 모두 위험에서 벗어났다. 일행은 물론 침대에 있던 세 노인을 포함해서 다시 엘리베이터 안에서 헤엄치기 시작했다. 8. 무시무시한 왕꿈틀이. 윙카 씨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이렇게 끔찍할 수가. 아이고, 까무러칠 뻔했네. 가슴이 다시 철렁. 나 원 기가 막혀서 저런 괴물들과는 다시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더니 윙카 씨는 흰색 단추가 있는 곳까지 날아가 단추를 눌렀다. 추진 로켓이 발사되었다. 엘리베이터가 어찌나 빠른 속도로 앞으로 질주해 나아가던지 우주호텔은 순식간에 시야에서 아늑히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찰리가 물었다. 도대체 저 끔찍한 괴물들의 정체가 뭘까요? 윙카 씨는 찰리에게 되물었다. 아니, 그게 뭔지 몰라? 하긴 그게 오히려 다행일지도 모르지. 그 공포스러운 괴물이 어떤 놈들인지 손톱만큼이라도 알고 있었더라면 넌 아마 뼛속에 피가 다 말라버렸을걸. 몸은 화석처럼 굳어지고 발이 땅에 딱 붙어버렸을 거야. 그렇게 됐으면 놈들에게 영락없이 당하고 말았겠지. 그럼 네 신세는 완전히 푹 삶은 오이처럼 뭉그러지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고 치즈가루처럼 부서져서 뼈도 못 추렸을 거야. 놈들은 네 관절 뼈마디로 목걸이를 만들고 이빨을 가지고는 팔찌를 만들고 끼고 다녔을걸. 이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친구야. 그 괴물들은 바로 이 우주를 통틀어 가장 잔인하고 사악하고 무시무시한 녀석들이란다. 윙카 씨는 잠시 숨을 돌리면서 분홍빛 혀로 입술을 한번 쓱 돌려훑더니 큰 소리로 말했다. 극악무도 혹성의 왕꿈틀이라는 놈들이다. 놈들의 이름이 바로 그거란다. 윙카 씨는 꿈틀이에 꿈자를 질질 끌면서 발음하고 있었다. 전 그놈들이 물렁 괴물인 줄 알았어요. 아까 윙카 씨가 대통령에게 말했던 무시무시한 물렁 괴물 말이에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건 내가 백악관 사람들을 겁주려고 지어낸 말이야. 하지만 극악무도 혹성의 왕꿈틀이는 내가 만들어낸 괴물이 아니란다. 내 말을 믿어야 해. 사람들도 다 알고 있지만 놈들은 극악무도라는 혹성에 살고 있단다. 그 혹성은 지구로부터 300억 킬로미터 떨어진 혹성인데 왕꿈틀이 녀석들은 대단해 영리하고 사나운 놈들이지. 놈들은 모습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단다. 뼈가 없거든. 온몸이 엄청나게 큰 하나의 근육으로 되어 있어서 무지무지 힘이 셀 뿐만 아니라 신축성도 대단하고 마치 철살줄을 속에 넣은 고무나 진흙덩어리처럼 물렁물렁하단다. 보통 때는 달걀 모양이지만 맘만 먹으면 2발 달린 사람으로도 쉽게 바꿀 수 있고 4발 달린 말로 바꿀 수도 있지. 또 공처럼 둥글게 만들 수도 있고 연줄처럼 가늘게 늘릴 수도 있단다. 다 성장한 녀석들은 자리에서 일어날 필요도 없이 목만 쭉 뽑아 4.5m 떨어진 곳에 있는 네 머리를 덥석 물어버릴 수도 있단다.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조세핀 할머니가 물었다. 머리를 덥석 잘라먹다니 입 같은 건 못 봤는데. 윙카 씨는 으스스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잘라먹는 기관이 따로 달려있지요. 조지아나 할머니는 궁금해졌다. 예를 들어 어떤 기관 말이요? 윙카 씨가 대답했다. 땡!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지금 재미있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주호텔 안에서 제가 대통령을 속이면서 우리가 마치 딴 외계에서 온 괴물인 척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호텔 안에는 정말 다른 혹성에서 온 괴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찰리가 물었다. 그 안에 여러 마리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본 5마리보다 더 많이요? 아마 수천 마리쯤 있었을 거다. 방이 500개나 되니 방마다 한 가족씩 들어있다고 쳐보렴. 조할아버지가 말했다. 호텔에 들어갔다가는 더 나을 것 없이 모두 놀라 까무러치겠군요. 윙카 씨가 덧붙였다. 아마 놈들은 땅콩 까먹듯 사람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후딱 잡아먹고 말 겁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싹 말입니다. 찰리는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럴 리가요. 사실이 아니죠, 윙카 씨? 아니, 모두 사실이야. 극악무도 혹성의 왕꿈틀이 녀석들은 가히 우주의 테러리스트라고 할 수 있지. 녀석들은 거대한 무리를 지어 우주를 날아다니다가 마음 낙히는 대로 아무 혹성이나 행성에 착륙한 다음 눈에 보이는 것들은 가리지 않고 다 파괴해버리는 놈들이거든. 오래전엔 달에도 성질이 온순한 푸자라는 생물체가 살고 있었단다. 그런데 그 왕꿈틀이 녀석들이 몽땅 잡아먹어버린 거야. 금성, 화성은 물론 다른 혹성도 마찬가지 운명을 겪어야 했지.
궁금해진 찰리는 윙카 씨에게 물었다. 그런데 어째서 녀석들이 아직 지구까지 내려와 우리를 잡아먹지 않았을까요? 찰리야, 녀석들은 수도 없이 시도를 했었단다. 다만 성공하지 못했을 뿐이지. 너도 알겠지만 지구는 공기와 가스가 두껍게 겹겹이 싸고 있잖니. 그러니 물체가 엄청난 속도로 지구의 대기권에 부딪히면 모두 시뻘겋게 불이 붙어 타버리고 마는 거야. 그래서 우주 캡슐은 특별히 열에 잘 견디는 금속으로 만든단다. 그래도 캡슐이 대기권에 재진입하려면 후진 로켓을 발사하고 한편으로는 마찰의 힘을 이용해서 속도를 시속 3,200km로 줄인단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심하게 걸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 열을 견디는 힘도 없고 후진 로켓도 가지고 있지 못한 왕꿈틀이 녀석들이 대기권으로 진입하면 반도 오지 못하고 지글지글 완전히 타버리는 거지. 너도 유성을 한 번쯤 봤겠지? 여러 번 봤어요. 사실 네가 본 것은 10중 8구 유성이 아니었을 거다. 불이 붙어 떨어진 왕꿈틀이 녀석이지. 엄청난 속도로 지구 대기권으로 진입하려다가 불꽃에 휩싸인 왕꿈틀이란 말이다. 조지아나 할머니는 기가 막혔다. 나 참 살다 별 희한한 소리를 다 듣겠네. 윙카 씨가 다시 말했다. 두고 보십시오. 오늘 안에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찰리는 다시 궁금해졌다. 놈들이 그렇게 사악하고 잔인하다면 왜 우주호텔에서 우리와 마주쳤을까요? 마주쳤을 때 그 자리에서 우리를 먹어치우지 않았을까요? 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온몸을 뒤틀고 구부려서 도망쳐라 라는 글자를 써 보여주었을까요? 윙카 씨가 대답했다. 놈들은 잘난 척 하기를 좋아하거든. 그렇게 글자를 만들어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뽐내고 싶어서지. 하지만 우리를 잡아먹고 싶은 녀석들이 왜 하필이면 도망쳐라 라는 글자를 썼을까요? 윙카 씨의 대답은 막힘이 없었다. 그거야, 술주라는 글자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랬겠지. 그때 조세핀 할머니가 손가락으로 유리벽 밖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저기 좀 봐, 저기 말이에요. 찰리는 자신이 무엇을 보게 될지 짐작할 수 있었다. 다른 사람들도 그랬다. 할머니가 아까처럼 신경질적인 고음으로 소리쳤기 때문이다. 왕꿈틀이 한 놈이 일행 옆으로 전혀 힘들이지 않고 유유하게 똑같은 속도로 날아오고 있었다. 글자 그대로 어마어마한 크기였다. 두께는 고래만 했고 길이는 화물 열차만 했다. 1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달걀 모양의 왕꿈틀이 녀석이 빨간 한쪽 눈동자로 유리 엘리베이터 안에서 헤엄치던 사람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조지아나 할머니는 소리를 질렀다. 우린 이제 끝장이야. 버켓 부인도 비명을 질렀다. 우릴 모두 먹어치우고 말 거예요. 버켓 씨는 한술 더 떴다. 그것도 한 입에 말이지. 결국 우린 이렇게 끝장나고 마는군. 주할아버지가 탄식했다. 찰리도 고개를 끄덕였다. 찰리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아니 그 어떤 소리도 낼 수가 없었다. 목이 굳어버린 것 같았다. 하지만 윙카 씨는 조금도 불안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없이 침착했다. 윙카 씨가 입을 열었다. 우리는 그 녀석을 따돌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더니 6개의 단추를 동시에 눌렀다. 그러자 엘리베이터 바닥 쪽에서 6개의 추진 로켓이 동시에 발사되었다. 엘리베이터는 마치 벌에 쏘인 말처럼 펄쩍 뛰어 앞으로 질주해 가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는 점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하지만 징그럽기 짝이 없는 왕꿈틀이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속도를 맞춰 따라왔다. 조지아나 할머니가 소리쳤다. 없애버려. 저렇게 노려보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고. 윙카 씨가 할머니를 안심시켰다. 할머님, 저 녀석은 절대로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아까 우주호텔 안에서는 저희 좀 겁이 났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땐 그럴만 했지요. 하지만 이 안에 있는 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유리 엘리베이터는 방충격, 방수, 방폭탄, 방탄, 그리고 방왕꿈틀이로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안심하고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더니 윙카 씨는 느닷없이 놀이를 읊어대기 시작했다. 요 녀석 왕꿈틀이, 이 사악하고 극악무도한 녀석, 징글징글 미끌미끌 물컹물컹한 녀석아, 우리가 꿈쩍이나 할 것 같으냐. 이 녀석은 절대 들어올 수가 없지. 그러니 썩 물러가라. 꿈도 꾸지 마라. 바로 그 순간 거대한 왕꿈틀이 녀석은 몸을 휙 돌리더니 멀리 가버렸다. 윙카 씨는 한층 더 자신 있는 목소리로 외쳤다.
자, 저기 보십시오. 제 말을 알아들었나 보군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나 봅니다. 하지만 그건 윙카 씨의 착각이었다. 90m쯤 떨어져 나간 녀석은 잠시 제자리에 머무는가 싶더니 유유히 방향을 틀어 뾰족한 꼬리 부분을 앞으로 하고 엘리베이터로 향해 돌진해 왔다. 후진이긴 했지만 그 속도는 가히 놀라울 정도였다. 마치 엄청난 크기의 총알이 날아오는 듯 했는데 어찌나 빠른지 비명을 지를 틈조차 없었다. 쾅! 괴물은 엄청난 소리를 내며 유리 엘리베이터와 충돌했다. 유리 엘리베이터는 심하게 흔들리긴 했지만 유리에는 이상이 없었다. 왕꿈틀이는 마치 고무공처럼 팡 튕겨나갔다. 윙카 씨는 신이 나서 떠들었다. 제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안에 있으면 무쇠금고 안에 있는 것만큼 안전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 할아버지가 말했다. 그러나 저러나 녀석 골칫게나 지끈거리겠는걸. 찰리가 말했다. 골치가 아니라 엉치일 거예요. 저기 엉치 쪽에 혹이 난 것 좀 보세요.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정말 그랬다. 시프로 댕댕 멍든 혹이 왕꿈틀이 녀석의 뾰족한 엉덩이 쪽에서 거의 자그마한 자동차만하게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윙카 씨가 큰 소리로 외쳐댔다. 이놈아, 이 지저분하고 덩치만 큰 놈아, 어떠냐 왕꿈틀이 녀석아, 맛이 어때? 오늘은 어째 색이 묘하구나. 엉덩이가 시퍼렇다 못해 울긋불긋해. 꼭 그런 모습을 하고 다녀야겠냐? 맛이 어떠냐? 어째거리지? 말로 하기는 좀 뭐한가? 더럽게 못마땅하겠지? 엉덩이가 버스만해졌으니. 의사를 불러주마. 딱 적당한 의사를 한 분 알거든. 고약한 병에 걸린 왕꿈틀이가 전공이라더군. 원래 직업은 푸죽한 주인인데 그것도 형편없는 직업은 아니지. 진료비도 적당할 거야. 아하, 저기 오시네. 친절도 하셔라. 이 멀리 우주까지 왕진을 오시다니. 환자가 여기 있습니다. 엉덩이가 시퍼렇게 멍든 왕꿈틀이 녀석이랍니다. 어때요? 심각합니까? 아니 이럴 수가. 창백한 것도 무리가 아니네요. 의사 선생님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 꼬리에 풍선 같은 것이 달려있으니 당장 핀으로 콕 찔러 터뜨려버려야겠습니다. 의사는 끝에 긴 털이 달린 인디언 창을 꺼내 왕꿈틀이 엉덩이를 겨냥해 휙 던졌네. 아, 안타까워라. 풍선이 터지지 않았네. 왕꿈틀이 녀석이 울며 소리쳐 물었지. 아니 이렇게 아픈 뒷공문이 혹을 어찌합니까? 여름 내내 서서 지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혹을 깔고 앉을 수도 없고. 의사가 대답했지. 심각한 증상이 엉치통이라 저도 어쩔 수가 없군요. 정 안고 싶으면 머리를 깔고 앉을 수밖에. 엉덩이를 하늘로 지켜들고 말입니다.